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 청와대 민간인 사찰 책임자 처벌 비서실 개편해야. 국민일보 자회사 쿠키뉴스가 청와대 특감반 사찰 논란 관련해 시행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1월 2일자로 보도한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존재하는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목적하는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항을 설계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됩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이렇게 묻습니다.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보기를 줍니다. 국정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관행이다. 잘못된 일로 관련자를 문책 처벌해야 한다. 질문은 논란이 있다고 해놓고 보기는 불가피한 관행이다. 처벌해야 한다. 그러니까 둘 다 사찰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인 사찰을 실제로 했다고 하면 누가 그걸 잘했다고 합니까? 당연히 문책해야죠. 이렇게 문항을 설계하고 61%가 처벌해야 한다는 게 여론이라며 기사를 쓴 겁니다. 이게 여론을 조사한 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쿠키뉴스가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알아서 납품을 한 건가요? 둘 중 하나는 호작질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정치 양아치나 하는 짓이에요.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년에 워낙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지거든요. 네. 이게 정부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니까 정말 온갖 종류의 기술이 다 들어오는데 이건 문항 설계로 장난치는 여론조사예요. 이거 선거 때나 등장하는 더티한 기술인데 이게 여론조사가 정상적으로 설계가 되려면 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청와대는 이렇게 반박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묻고 그리고 나서 보기는 민간인 사찰을 기정사실로 한 채 보기를 주는 겁니다. 사찰을 했는데 처벌해야 하느냐, 사찰을 했어도 관행이니까 봐주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어느 쪽도 다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물을 거면 쿠키뉴스는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증거부터 제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명백한 의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제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하나예요. 이게 쿠키뉴스가 그렇게 주문을 한 건지 아니면 쿠키뉴스는 이 논란을 여론조사하고 싶었는데 조사기관이 이렇게 문항을 설계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의도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간인 사찰은 있었다.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건 처벌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란 말이죠. 특정한 정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뉴스가 이렇게 한 건지 여론조사 기관이 이렇게 한 건지 어느 쪽이든 간에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정치를 한 거거든요. 기술입니다. 예. 네, 요새는 또 로데이터들이 꽤 많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요. 말씀처럼 그런 문항 설계들을 다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그대로. 말이 안 되는 속이기가 거죠. 쉽지 않을 텐데요. 또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희한한 기술도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라고 주장하는 문건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닥에 둔 종이를 슬쩍 들어 올리면서 나는 방금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보여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친서는 영문 번역본이라고 하고요. 꽃무늬로 장식된 편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각하라고 호칭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뉴욕타임스의 이를 가리켜서요. 북미 두 정상이 별난 펜팔 관계다라고 비유했습니다. 맞는 비유죠. 맞는 비유고 여기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저희가 잠시 후에 미국을 활동하는 김동석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친서나 그 이후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특히 이제 미 의회
반응. 개회를 하니까요. 이제 했죠. 예. 예.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또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할 때 테이블에는 패러디 포스터 한 장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패러디 포스터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위로 제재가 오고 있다라는 영문이 쓰여 있는데요. 유명한 미국 드라마인 왕자의 게임 첫 번째 에피소드 제목이 겨울이 오고 있다인데 이것을 따라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제재를 예고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올린 바 있는 사진인데요.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비롯해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멕시코 국경 장벽, IS 등에 대해서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제재가 오고 있다는 말이 북한을 누구를 향한 말은, 거냐라는 건데요. 북한을 향한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이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포스터가 등장한 이유에 대해서 백악관에 문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제 오전 한때 잠적한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글을 남겨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4시간 만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이 한 모텔에서 발견됐습니다. 신재민 씨 신사에 관해서는 제가 논평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 불안정한 상태여서 더욱더 말을 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전 언론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고 크다고 봅니다. 이게 신 씨의 주장은 두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하나는 정책적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초과 세수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 자기의 정책적 판단은 당시 청와대 판단과 달랐다. 이 얘기거든요. 이 주장은 그 자체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 씨가 근무한 부서가 국고과였고 여기는 국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당연히 빚을 줄이는 게 주 임무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장 중요하고. 다른 부서였으면 다른 판단을 했겠죠. 이게 회사라고 치면 예를 들어 올해 잉여금이 있어요. 그럼 내년에 제품 개발에 투자하자. 개발부서가 이렇게 주장하고 빚부터 갚자. 회계부서가 이렇게 주장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 부처 내의 특정국, 견해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책 조율이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뉴스 가치가 전혀 없어요. 네, 김동연 부총리도 그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고 페이스북에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한 건데 여기까지는 너무 당연해서 뉴스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기재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부 부처에 어떤 국에서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정책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기재부 5급 사무관이 자기가 근무하던 곳에서의 관점에서 나는 정책 판단을 청와대와 달리 했다. 이 말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무슨 뉴스 가치가 있어요. 아무 뉴스 가치가 없어요. 공익 제보도 아니고 내부 고발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는 두 번째 레이어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그렇게 한 이유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를 더 못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순간부터는 정책 판단이 아니고 정치적 해석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치적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두 번째 레이어가 언론의 관심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신 씨의 정치적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이걸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출범 첫 해 정부가 스스로 자해를 하면서 이전 정부를 뭉개려고 했다. 이게 신 씨가 주장한 이야기거든요. 매우 유치한 수준의 음모론이에요. 이걸 언론은 해설을 하자면 그걸 해설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그게 합리적인 주장이냐. 이게 합리적인 주장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부터 내피셜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러면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해설을 하면서 뉴스는 마무리가 되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공익 제보냐 아니냐 프레임까지 끌고 와가지고 언론이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코미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제 KBS 뉴스도 신 씨의 주장도 일리 있고 그에 대한 비판도 일리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하던데 그거는 첫 번째 레이어만 해설하는 거예요. 당연히 정책적 판단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하나만한 해설인 겁니다. 진짜로 해설을 하려면 두 번째 레이어를 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건의 본질이니까 일이 터진
정치적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터무니없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걸 해설하지 않고 앞부분을 가지고 이게 마치 공익제보이 아니냐. 무슨 공익제보입니까? 이 정책적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익제보가 되려면 불법이 있어야 돼요. 거기 불법성이. 불법성이 없잖아요. 정책 판단이 다른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레이어 해설하고 거기서부터는 일이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어제부터는 팩트체크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동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또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레이어에서 판단이 되면 첫 번째 레이어는 언론 왜 이걸 다룹니까? 국국과의 관점과 청와대의 관점이 다르다. 다르겠죠? 다를 수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무슨 이런 뉴스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제 말은 그거예요. 언론이 여기까지 일을 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기재부의 고발에 대해서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비판도 있긴 한데요. 참 여러모로 참 이게 이렇게까지 커진 것은 자꾸 말하지만 두 번째 레이어의 해설을 하면서 일이 끝났어야 하는 건데 끝나지 않고 거기까지 계속 끌고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공익제보이 아니냐. 무슨 공익제보입니까 여기에. 이게 공익제보가 되려면 두 번째 레이어가 합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음모를 가지고 정책적 판단을 내는데 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었다. 그건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닌 한은 이건 뉴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또 우리도 또 오래된 내부 고발자인 이지문 씨 같은 분이 또 이제 신재민 씨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발언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게 신변 보호 차원에서도요 좀 예. 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세련되게 표현했는데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거는 외압이 아니고 정책 조율을 한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재민 씨가 자기 업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정책 형성 과정이다라고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썼거든요. 이 글들이 꽤 차분하게 쓰여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청와대 연락한 게 무슨 외압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 두 번째 레이어 이게 정치적 음모가 있고 그것이 외압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부터 경험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 부처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연락을 외압이라고 받아들였고 부채를 갚는 걸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우주의 중심이 자기 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한 거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음 뉴스는요. 네, 중국의 달 탐사선 창호 4호가 인류 최초로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착륙했는데요. 미국의 유인 우주선이 달에 착륙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이 우주 강국인 미국, 러시아를 제치고 달의 앞면과 뒷면에 모두 간 건데요. 우주 굴기를 과시하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 착륙 자체는 사실 벌써 60년 말에 이루어진 건데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거든요. 예, 우리가 본 것은 항상 달의 앞면만. 예,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구에서 항상 그렇거든요. 뒷면이 왜 안 되느냐. 달 뒤로 가면은 지구가 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달에 막혀가지고. 그래서 달 착륙 시도를 안 했고 그렇다고 뒷면을 몰랐느냐. 뒷면에 대한 3D 지도까지 있어요. 근데 이제 착륙을 시키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중계 위성을 띄웠어요. 그래서 중계를 거쳐서 그 착륙기를 제어를 한 겁니다. 예, 이건 그래서 나사도 축하할 정도의 기술적 성과가 맞고 이런 점은 굉장히 부럽죠. 예,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작년 말에 저희 뉴스공장에서도 다뤘는데 우리도 우주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우주청이 아직도 없어요. 예. 네, 물론 당장 이 우주청 만든다고 내일 우주를 다해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투자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런 그 중국의 소위 여러 가지 굴기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 우주 굴기가 가장 부럽습니다. 예, 굴기라는 게 우뚝섬. 예, 일어난다는 거죠. 예, 예. 그동안 우리가 엎드려 있었는데 우뚝 일어나겠다. 뭐 이런 건데 달 뒷면에 착륙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다음은요. 네, 미국의 IT 회사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년 15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별 매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제 둔화의 충격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5분의 1 정도가 중화권에서 팔리거든요. 중화권에서 애플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무역 전쟁의 피해가 이제 실제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다른 나라와의 갈등이 있으면 그 나라 제품을 은근히 불매합니다. 대놓고 불매하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네, 그 소위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매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국을 때렸더니 미국의 간판 기업이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뭐 망할 수준은 아니고 워낙 돈 많은 곳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에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뉴스는 저희가 따로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큰 뉴스여서 다뤘고요. 시간이. 네, 어제 전해드리지 못한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예,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네스코를 공식 탈퇴했다고 AP가 보도하고 있는데 두 나라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이유로 2017년 10월 달에 탈퇴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깡패죠. 미국 믿고 이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예.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같이 유네스코를 탈퇴를 해봤어요. 유네스코가 유엔기구가 이스라엘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유네스코는 이스라엘 적국들에 조종당하는 도구다라는 식으로요. 이스라엘 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들이 우주 중심이죠. 예,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행위들이 얼마나 인륜적이냐면 그 팔레스타인을 가둬놨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가자지구에 가둬뒀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거기 슈퍼부고가 등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항상제도 듣지 않는 마치 인간 실험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항생제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그런 거대한 그 인체 실험실 같은 곳으로 변해서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버그가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둬놔서 황당하기 짝이 없고 자기들이 팔레스타인들에 의해서 학살된 것도 아니에요. 독일인들에 의해서 학살된 거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 이 이야기도 저희가 따로 한번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뻔한 시사는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뉴스 김어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보낸 친서에 대한 워싱턴의 반응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유권자연대 대표 김동성 대표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워싱턴이에요. 네. 의회 개원을 했는데 개원식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네, 오늘 여기 지금 저녁 5시 반 되는데요. 예. 오늘 낮 하루 종일 오늘 개원식이 이게 의원들 제일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 있는 날. 뭐 엄청나게 복잡했습니다. 그 각 인종별로 자기 나라, 자기 커뮤니티의 현안을 갖고 와서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거. 오늘 이렇게 컨택을 해야만 앞으로 2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서 했냐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의원도 아니시면서 의회 개원식에 가셔서 바쁘게 참석을 하고 또 눈도장을 찍는 거군요. 서로에게. 그렇죠. 예. 예, 오늘 눈도장 찍어야 앞으로 뭐 일 있을 때 찾아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도 있었고 그리고 친서도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혹시 그 의원들의 반응이거나 혹은 의회의 반응이거나 혹은 미국 언론의 반응이거나 중에 주목할 만한 반응이 있습니까? 만일에 이게 한 5, 6개월 전이라면은, 네. 5, 6개월 전이라면은 이 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주고받는 반응에 대해서 특히 오늘 주목했던 거는 정치권의 이제 야당, 예, 민주당 쪽이 어떻게 예. 나오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예. 이전에 가졌던 냉소적이고 좀 조롱 섞이고 무조건 반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같이 예. 예. 그래서 저는 오늘 한
한 주요한 의원들, 우리가 한 30여 명 만났지만 제가 한 7분 면담하는데 가서 꼭 마지막에 그 신년사에 대한 반응을 물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주로 야당 의원들 했는데 이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 잠깐만요. 문제는 대표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르다는 게 이전에는 한 6개월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련 행보에 대해서 약간 조소하고 냉소적인 분위기가 야당 특히 민주당에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사라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이 워싱턴 대회를 하면서 뉴스공장이랑 인터뷰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야당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트럼프 위험에 무조건 반대, 뭐가 대북 정책이. 그런데 오늘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당의 지도부가 되고 상임위원장이나 랭킹 멤버가 되는 이 야당 의원들이 중요하잖아요. 야당 그렇죠. 의원들 입장이 많이 다르고 신중해졌고 그리고 묻고 좀 따지겠다. 이런 입장. 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구체적으로 오늘 만나본 7분의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기준을 놓고 보자면? 사실 지난 선거 이후에 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정치권에서 북에 대한 이 정상회담이나 북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중간 선거 때에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논평이 있거든요. 그거는 못한 게 아니고 여하튼 간에 북에 대한 위협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게 미국 시민사에 유포됐기 때문에 그러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미국 주류 매체의 반응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달라? 다만 이게 만일에 다르지 않다는 말씀은 주류 미디어가 그 신년사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런 게 없어졌죠. 김정은 위원장이 2차 북미 회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주 네거티브하게 뉴욕타임즈에서는 그렇게 언급된 게 있죠. 다른 길이라는 거를 협상을 깨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멘트가 가장 그렇죠. 부정적인 멘트고서요. 예. 이게 북은 이제는 미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비핵화의 의지가 충분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공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온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러면은 한 달이나 한 달 반 이전에 2차 정상회담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오다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여기에 강요회의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도 왔다. 그걸 보였어요. 친서가 왔다. 그러면서 친서가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나 하면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간에 주고받는 이 정상 간의 관계라는 거는 대단히 확고하다. 그게 입증해 보이는 거를 첫 강요회의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이 뭐 이렇게 네거티브한 게 없습니다. 부정적 반응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잠깐만요. 대표님. 정리 좀 한번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되겠어 하는 분위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이 뭐 잘 되겠어 하는 분위기와 어떤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하는 어떤 조롱 이런 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미 정가에. 근데 실제로 핵실험도 없었고 미사일 발사도 없는 채로 1년이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게 뭐 비웃을 일은 아니고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전반적으로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16핵이 이제 오픈이 되면서 사실 워싱턴이 연방정부 셧다운이기 때문에 의회 말고는 대단히 한산합니다. 아무런 이슈도 미국 시민사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부를 오픈해야만 된다라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도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것들을 아주 집요하게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심지어는 좀 달라진 게 하원이 여소야대가 됐는데 야당이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거는 단골이 이제 북한 인권 문제랑 그렇죠. 결부시켜가지고서 그러거든요. 근데 인권을
비핵화하는 데에 인권 문제가 꼭 같이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아, 그걸 별개로 봐야 된다. 그렇죠. 지난 7월 달에 밤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회 야당 간사의 그런 입장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거를 물어봤더니만은 인권과 비핵화를 꼭 같이 갖지 않아도 우선 그 북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북미 관계의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의 여론이나 정치권 반응도 서서히 많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만일에요, 공장장님, 이게요, 만일에 어디에 그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찾다 보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꼭 부정적인 반응에 주목해서 그렇기 때문에 뭘 우려한다, 만만에 준비를 갖추자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어느 의원은 여하튼 간에 한미 관계가 좋으니까 그 북미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한미 관계 이상 없다, 동맹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 걱정할 것 없다. 북미 관계가 잘 된 건 한미 관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는 의원이 있어요. 잭 리드라는 의원이 그런 설명을 할 때 굉장히 그 이유 원인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 반응을 찾아서 확대 사고할 게 아니고 훨씬 더 씩씩하게 저는 생각한 것보다는 오히려 좀 이 북미 관계의 의회에서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될 거다. 이런 그 끼니를 좀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변화가 실제로 직접 만나보면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 거군요. 제가 발로다 뛰면서 직접 그러니까요. 자꾸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뭐 직접 만나보고 하신 이야기니까. 의원들 팔을 잡고서 너 이게 평화 문제인데 어떻게 진짜 어떡하냐. 팔을 잡고서. 얘기가 진짜지. 팔을 잡고서는 여기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팔을 잡고서 하시는 이야기죠. 제가 사진 다 보내드릴게요. 학생들 데리고 가가지고. 다음에 팔을 잡은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앤디 킴. 연방의원, 한인 연방의원. 그렇죠. 예. 이분이 첫날, 첫 일정을 한인 학생들 50명을 데려다가 내가 연방의원이 된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됐다. 이 얘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 굉장히 기대가 큰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저렇게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을까. 전국의 33개 대학교 대표자들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서, 그 워싱턴에 있다는 걸 알고서 다 초청을 했어요, 앤디 김이. 그래서 그 비지터 센터에다 아침에 8시 반 아침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회의 첫날, 첫 출근, 첫 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알아주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저는 뉴스공장이 이거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전에만 주지 마시고 앤디 김 의원의 인터뷰를 잡아주신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안 잡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예. 약속을 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말을 조금 해요. 어눌하지만은. 예. 그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트랜슬레이터 하냐고. 네. 한다고. 아하.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금 이런 학생들을 저는 지금 주미 대사관 대사님이 이렇게 시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정치권에 엔게이지하는 게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느라고서 대사관에 와서 이렇게 좀 대사관님 면담하는 중간에 제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개원식 하는데 팔 붙들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한인 연방의원 앤디 김과의 인터뷰 만들어내신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석 유권자 연대 대표였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재원재단의 이사장. 이제 간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진향입니다. 여기
개성에 가 계시진 않죠, 아직도. 왔다 갔다 하죠. 아, 왔다 갔다 하십니까, 이미? 예, 직원들이. 그렇군요.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모셨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이게 이제 뭐 입장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이 가지 않는 방식으로 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입장료 안 받으려는 말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방금 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두 번째. 두 번째라는 말은 제재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냐면 북측의 신년사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년사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데요. 이번 신년사 중에서 유일하게 남측과 전 세계를 해서 유일하게 한 제안이 이 개성공단에 대한 아무런 조건이나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재개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해석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피해를 입었다고 북한도 피해를 입었겠죠. 갑자기 다 일하던 사람을 네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피해 보상을 요구하거나 혹은 뭐 책임을 따지거나 혹은 뭐 그때 잘잘못을 되돌아보거나 그런 거 안 하겠다는 말 정도다. 네. 그런 해설도 있고 그게 아니라 벌크 캐시. 네.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입장료도 돼야 되고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이제 돈 거래를 못하게 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입장료 안 받겠다 하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미 이전에 우리 개성공업진흥재단에 있으면서 제가 네. 간접적으로 북측에 대해서 네. 몇 번에 걸쳐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만약에 열게 된다라면은 네.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느냐고 묻을 때 북측은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귀측이 네. 일방적으로 닫았기 때문에 네. 일단 열고 네. 일단 귀측이 열고 이야기를 하자. 조건 없다. 조건 없다. 무슨 뜻이냐. 북측은 한 번도 개성난 재개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달았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전제 조건이 왜 나왔냐. 지난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네. 남과 북의 지도자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했느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서 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는 게 지난해 9월 19일 평양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얘기 있죠. 그런데 이게 4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예. 남북 관계의 척도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진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가려면 예. 전면적인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합의를 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실행이 안 최초의 되고 있어요. 예. 첫 출입구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네. 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우리 남측의 전체적인 입장은 그건 제재 때문에 안 돼. 제재 때문에 안 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네. 왜냐? 왜 답답한가? 최초의 개성공단을 북측은 왜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해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네. 뜻이냐면 북측은 최초의 개성공단을 소위 말하는 경제적 가치라든가 돈줄 달러 박스로 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북측은 사실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남과 북의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서 개성공단을 했단 말입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당시에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 평당 14만 9천 원, 평당 90만 원 분양을 했을 때 북측은 1제곱미터당 1달러를 받았습니다. 땅값을. 왜 그걸 받았느냐. 그곳은 서부전선 휴전선의 최전선 부대에 2천만 평 6만 명의 군병이 주도했던 곳입니다. 예. 그 군병력을 빼면서 예.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경제를 넘어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게 평화를 가장, 위해서 가장 했단 중요한 말입니다. 목적이었죠. 예. 그게 평화가 목적이었어요. 예. 그런데 군대를 뒤로 밀는 4.27 판문점 선언도 9.19 평양 선언도 전면적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합의를 했는데 예. 실질적인 관계 개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조차도 금강산 관광조차도 다 제재 그러니까 그 제재의 근본 명분이 되고 있는 달러 그게 진짜 현금. 달러가 문제된다라면 현금 우리 안 받겠다. 무슨 뜻이냐. 아, 그렇게 해서 1년간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총액 실질 임금하고 우리 기업들이 내는 세금 다 합해봐야 연간 예.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950억 원이에요. 950억. 5만 5천 명 전체 북측 노동자들 1년간의 총액 실질 임금 그리고 기업들이 6년째 내게 되는 세금 다 포함해봐야 950억 원이면 됩니다. 950억. 근데 이거 950억 원 이거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금강산 관광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 100달러입니다. 네. 그거 관광료 안 받는다고 북측이 흔들립니까? 아니잖아요.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평화적 관계 바로미터 시금석인데 그거 합의가 언제 됐는데 아직도 안 풀린 상황 속에서 진짜 제재의 기본 명분인 달러박스 우리 이거
돈 필요 없어. 안 할 수도 있으라는 용단을 대담하게 제안한 게 이번 조치입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해서 하시군요. 네. 혹시 이거 만약에 북측의 생각과 다른 거면 북측이 받아야 될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사장님이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북측에서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는 왜 이렇게 이해를 하냐. 예. 이게 일단 이거는 이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하신 거죠. 그동안에 이거 저 북측과 혼자만이 아니고요. 예. 보세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연락하면 됩니다. 예.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그렇죠. 저도 두 번째 이걸 제가 그래서 계속 확인한 겁니다. 전제 조건이 없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되는데 대가 없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자꾸 저는 눈에 들어와서 이번 돈을 안 원래 받겠다는 전체 얘기인가? 신년사를 관통하는 최대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예. 전체 30분 분량의 원고지 70매인데 그 전체 만여자가 넘는 신년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슬로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해서 예.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원래 말입니다. 원래. 예. 남북관계 완벽한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그런데 그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어요. 공단도 못 풀면서 이거 풀 수 있겠느냐. 남북관계 한 발짝도 진전 못한다. 공단 재개하자. 재개의 걸림돌이 아무리 제재인데 제재의 돈 때문이라 그러는데 돈 그거 우리 사실 안 받을 수 있어.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내 노동을 팔아가지고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들은 농장이든 기업소든 협동은 어디든 국가적 조치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벌크 캐시 현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미국도 그걸 빌미로 해서 붙잡고 있는 건데 그걸 피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예 돈 아예 하지 마. 네. 대가 없이 그렇게 해서 관계를 풀고 나중에 뭐 2차 정상회담하고 미국과 그렇죠. 관계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그 돈을 받는다든지. 자, 이 그러면 부분이 되는 거 우리가 아니냐. 왜 자꾸 이해가 잘 안 되냐면요. 예. 우리는 모든 것이 돈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노동의 대가도 돈이고 토지의 대가도 돈입니다. 예. 북측은 기본 관념 자체가 그런 돈 중심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가치의 프리즘으로 본다라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북측은 거죠. 원래 그건 돈이 아니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했던 이유, 이 금강산을 사장님의- 했던 이유는 이 사장님의 과격한 해석은 아닌가요 혹시? 이것은 북한 사회주의 경제나 고도의 예. 집단주의 체제 그 체제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신년사 이후에 이 질문을 이 대가 없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북측에 문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지금 던져놓은 상태고요. 간접적으로 국내에 있는 예. 북측 출신의 최고의 몇 분들하고 제 이 해석을 이야기를 했고 그분들은 정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제가 이걸 듣고 세 번 북한식 네 번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이 말은 그 얘기다. 그렇죠. 왜 전제 조건 없이 이 문장 앞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 전면화시키고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인 덕을 온 결의가 같이 안아야 된다. 그래서 당면해서 개성공단의 기업들 어렵다 그러는데 그리고 금강산 다들 와보고 싶어 한다는데 그것을 헤아려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대가 없이. 앞 문장들하고 다 연결이 돼요. 만약에 정말로 이 사장님이 뭐 저도 그런 생각 하긴 했어. 입장이 안 받겠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돈 넘어가는 것이 제재의 빌미가 되면 돈 아예 안 받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재를 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가 없이. 이 사장님 해석이 맞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지난해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북측은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라는 용의라는 표현을 딱 한번 써가지고 평창에 오게 되고 한 해를 그렇죠. 완전히 평화시대로 만들었죠. 여기까지 왔죠. 이번 전체 2019년 신년사에서 유일하게 용이 있다고 표현한 게 이 개성공단 금강산 전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할 용의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일한 제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엄정하게 제대로 분석해서 평가하고 바로 북측과 이 내용이 뭐냐, 이 의미가 뭐냐라고 바로 접촉을 이 제안해야 됩니다. 사장님의 해석 판단을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공유하고 있습니까? 통일부나 나름 예.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네. 참고하라라고 보내죠. 예. 만약에 그 해석이 맞으면 정말로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진짜.
교착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 9.19도 4.27도 진짜 엄청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미국이 못하게 하고 있죠. 착공 없는 착공식 그랬지 않습니까? 네. 철도. 미국적 이해관계가 있죠. 네. 한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못 내는 건데 북측에서 자 귀측이 남측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네. 안보리 관계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네. 그거 풀어줄게. 여지 다 없애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격적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맞고 그게 이제 남쪽의 당국자들이 북쪽의 당국자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 말이 맞다 치면 네. 그러면 진짜 제재에 해당이 되는 게 없어지니까 풀리는 거 아닙니까? 북측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으면 이거 원래 애초부터 북측은 그것이 돈이 아니었어요. 애초부터 그들은 6만의 군병력을 빼고 돈 때문에 했겠습니까? 최전선에 6만의 군병력을 빼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군병력은 안보를 지킬 수는 있지만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한다. 군을 빼도 남측의 기업들이 들어와 버리면 안보를 넘어서 평화를 제도할 수 있다 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그때도 1제곱미터당 1달러면 예. 그 거의 공짜입니다, 공짜죠. 공짜. 거의 공짜였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공짜는 아니고 그냥 상징적으로 1달러를 그렇죠. 받은 거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1달러를 받겠다 근데 그랬어요. 이번에는 그럼 아예 안 받을게 이런 제안이다. 제재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사실 개성난 재개 그러면 무조건 제재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게 기본 공식이다 보니까 그 제재가 과연 뭐냐. 남북이 합의하면 안 될 게 없는데 좋아. 제재 그 풀자. 돈 때문 아니냐. 달러 박스 벌크 캐시 문제 아니냐. 우리 안 받을 수 있어라고 대담하게 제안을 한 거죠. 그런 이것을 제재만- 평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제안이면 정말 대단한 거고요. 예. 정말 돌파구가 되는 제안이죠. 그렇죠. 예. 우리한테 여지를 준 겁니다. 요게 사실인 걸 확인한다면 이걸 들고 우리 정부가 미국하고 협상하거나 유엔에 가가지고 엄청난 명분이 되죠. 설득하거나 예. 현금 안 가는데 달러가 안 가는데.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건데 어떻게 막습니까?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가 강하게 주장해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기축통화를 달러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죠? 국제공단화로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아. 달러가 기축통화가 돼야 국제공단화가 된다 해서 원화로 하지 우리가 말고. 고집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 달러가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게 제재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달러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해설은 이해했어요. 근데 만약 이게 이사장님만의 해설일 경우에 지금 엄청난 경제적 네. 피해를 북한이 입히는 겁니다. 그 경제적 피해를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본적 가치 속에서 경제적 피해를 이야기하지만 북측은 알겠습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거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담한 용단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됩니다. 그게 맞으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담한 대담한 대단한 겁니다. 거죠.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원래 남북관계 전성기를 한번 열어가보자라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첫 출입구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있는데 개성공단은 남과 북이 합의한 건데 개성공단 재개조차도 만약에 우리가 못한다라면은 다른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조차 못한다면 원래 그건 제재 대상도 아니었어요, 사실. 원래 제재 대상 아니었어요. 예. 제재 대상 아닌 걸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억지로 밀어넣은 거죠. 지난 정부에서 그걸 넣은 거죠. 그래. 그래서 바보 그것을 같은.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돈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 그러니까 그거 아이고 1년에 그거 950억 원밖에 안 하는데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이면에 공단이 재개된다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그 950억을 훨씬 압도하는 더 많은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그만큼 가버린다는 이야기는 그렇죠. 좌고 우면한적으로 쭉 가버리면은 예. 1년에 950억을 안 받고 이건 큰 우리 남쪽에서 풀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진짜 가려운 부분을 북측이 자리를 깔아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돈 받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 말도 안 되죠. 네. 그랬는데 북측이 그 가려운 부분을 끌어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자, 이 문장이 뭘 의미하느냐라고 답이 언제 옵니까, 이 사장님? 접촉을 제안을 하면 됩니다. 아니, 바로 그 만나면 북쪽의 됩니다. 답이 언제 옵니까? 이 사장님이 문의해 조만간에. 두셨다면서요. 조만간에 옵니까? 조만간. 이것은 예. 사실은 확고한 의지입니다.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예요. 알겠고요. 그 해석이 맞는지 북쪽 쪽에서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아마도 답이 오는 공장님한테 전화를 안 오겠습니까? 일주일이면 올까요? 글쎄요. 그 답이 오늘 즉시 다시 나와가지고 예, 답이 왔다고 예. 알려주시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유엔에서 막을 방법도 없고 미국이 막을 방법도 없어. 사실 그 정도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유엔하고 미국에 보여주는 거죠. 아, 달러 안 받겠다? 사실 제재했던 이유가 뭡니까? 개성공단 들어가는 북측 노동자들 임금 그것이
사실 한 달에 6만 3천 원, 많아봐야 15만 원인데 한 달 임금이 핵 개발에 그걸 쓰인다는- 가지고 핵 개발이다 미사일 작업을 전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재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진짜 웃긴다. 그거 아니다. 이거 그런 거 아니야. 4인 가족 먹고 살기 때문에 바빠서 진짜 안 믿어? 안 받을게 그러면. 이건 제재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실질적인 남북 관계, 평화적 관계를 쭉 알겠습니다. 밀고 나가면 되겠죠. 동업원복이 계속되는데 네. 핵심은 그런 답변이 실제로 오느냐. 네. 답변이 왔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떠시려고 지금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답변은 바로 나와주시죠. 대담한 용기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재 위험 3대 겨울철 난방용품. 바로 전기 히터.